자, 로트카 법칙. 얘는 이름이 여러 가지야. 저자 생산성 법칙, 역제곱의 법칙. 그 다음, 이게, 로트카 있죠. 아, 로트카 말고 저기죠. 프라이스. 프라이스도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국회 시험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 이거 국회 시험에 이것도 나오네 싶었어요. 논문 생산성의 반비례 법칙. 이건 알고 있겠지만. 자, 로트카가 누구 대상으로? 화학자,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논문 건수를 조사했습니다. 이 1920년대가 물리학하고 화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던 때, 19세기부터 쭉 발전해왔던 그 영역이거든요. 했고, 화학 분야는 어디서, 물리학 분야는 어디서, 이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자 수와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 수가 분명히 법칙이 있네. 이런 법칙이 있네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쓰면 한 편의 논문을 기고한 저자 수는 한 편의 논문을 기고한 저자 수의 약 n제곱분의 1이더라. 그리고 모든 기고자 중에서 한 편만 기고한 저자 수는 약 60%더라. 그러니까 한 편 쓰는 게 쉽죠. 여러 편 쓰는 거 어렵죠. 여러 편 쓰는 것 중에서 두 편 쓰는 게 어려워, 세 편 쓰는 게 어려워, 세 편 쓰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비율이 없을까 따져 봤더니 실제로 여러 편 쓴 사람은 40%가 넘어가고 40%고 한 편 쓴 사람이 60% 범위 안에 들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식을 조금 옛날 공식은 YN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좀 새로 들어간 공식을 좀 바꿨어요. N편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의 수, N편의 논문 저자 수가 AN, 그 다음에 X편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의 수가 X. 그러니까 논문 N편이니까 논문 두 편을 쓴 사람은 X편을 쓴 사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한 편의 논문을 쓴 사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 쓴 사람은 1000명이야. 그럼 두 편 쓴 사람 몇 명이지?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거든요. 자, 한 편 쓴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러면 두 편 쓴 사람 몇 명이지? 이 로트카 공식에 따라서 해보면 한 편 쓴 사람이 1000명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 나누기 4 하면 되죠. 2제곱이니까. 그치, 250. 네,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제 뭐 보여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나왔었고요. 비교적 소수 저자들이 저서를 많이 내고 있구나. 생산량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많구나가 생산량이 좋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보다는 적구나. 자, 학문 분야 연구 방식에 따라 로트카 법칙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편이기는 하대요. 근데 이게 로트카 법칙이 그럼 모든 학문 분야가 다 이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범위가 어땠어요? 물리학하고 화학이었죠. 여러분 앨리스 모델 기억나세요? 앨리스 모델? 쿨타우 다음에 나왔던 앨리스 모델. 앨리스 모델도 대상이 뭐였죠? 물리학자, 화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반화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앨리스 모형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그 대상들이.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이 법칙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디랑 맞아 떨어져야 돼? 모든 학문 분야에도 가능합니까? 아니더라. 그럼 이건 일반 법칙이라고 할 수 없죠. 라고 해서 그 뒤에 학자가 여기 값을 제곱 있죠. 제곱의 값을 알파로 바꿔가지고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이전 교재는 여기 제곱이 아니라 알파로 되어 있을 건데 알파로 바꿔서 이제 일반화시키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부스라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과학 분야 문헌을 조사를 해봤어. 이제 실제로 물리학자랑 화학자 집단에서는 제곱값이었으니까 한번 보니까 로트카가 제안한 비례상수 n제곱분의 1보다는 3.5제곱분의 1이더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이건 그냥 생산에 대한 최종평가 출판뿐만 아니라 기준이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보과학에서는 또 3.5가 나오더라. 꼭 제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소수의 저자의 저작이 많은 저자를 내고 있고 상당 부분이 그 소수의 저자들이 주도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엘리트들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철인 정치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철인 정치가 원래 철학자 정치, 이제 엘리트 정치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영향력 큰 사람들은 소수 엘리트들이니까 다수의 대중을 끌고 가는 엘리트 교육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뉘앙스가 뭐냐면 소수가 다수의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수 중심으로 뭔가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론의 근거, 주장이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잠깐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롱테일 법칙. 각주에 잠깐 나왔습니다. 롱테일 법칙이 여기 있죠?
이거. 파레토의 법칙의 반대 논리. 그러니까 이게 파레토의 법칙은 일종의 엘리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가 다수를 만들어내고 다수가 소수를 담당하는 거. 그 소수가, 미안합니다. 8대의 법칙은 20%의 소수가 다수의 매출을 담당하고 나머지 80%가 나머지 소수의 매출을 담당하는 요거잖아요. 근데 롱테일은 아니야. 다수가 다수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이라고 하기든 뭐하지만 그냥 이런 입장들이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그래서 3.5로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우리를 혼란하게 했었지. 로트카 법칙을 토대로 어떤 특정 기간 내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100명이 있을 경우 2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 수는 25명, 3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 수는 11명으로 될 때 생산성이 높은 10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상위 10명의 저자에 의해 전체 논문 절반 정도가 생성되고 있다고 기술했어. 그러니까 로트카 법칙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이 뭔가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특정 주제 분야의 많은 수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 수는 그 주제 분야의 총 저자 수에 뭐에 가깝다? 제곱근에 가깝고 그들의 논문은 그 분야 출판물의 절반을 차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프라이스의 제곱근의 법칙이 생겼어요. 시험의 지문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서 허이씨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로트카보다 한 칸 더 나간 게 프라이스는 공동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 논문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런 좀 한 칸 더 나간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하면 프라이스는 이 제곱하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로트카 법칙, 제곱근의 법칙 있죠? 아까 지수곡선 증가 법칙 있었죠?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정보과학자인데 복잡한 식보다는 이렇게 패턴, 흐름, 뭐 이렇게 경향성 이런 거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